오늘의 증시입니다. 어제와 정반대 상황으로 오늘은 코스닥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쇼 커버링에 나섰던 외국인이 대량 매도로 돌아서면서 코스피 코스닥은 장중 동반 2% 이상 급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후 들어 낙폭을 소폭 축소한 점이 그나마 위안이 된 하루였지만 에코프로를 제외한 2차 전지주들도 다시금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공매도 금지 소식의 여파로 변동성이 커진 하루, 코스피는 전장 대비 2.33% 크게 하락하며 2,443.96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1.80% 내려간 824.37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밤 11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고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오늘도 영양 만점 시장 이야기, 투자 정보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단숨에 하루 만에 초급등이 나왔다가 빠졌다가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의 모습을 보이다 보니 지금 시장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또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어떠한 매매 전략이 유효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고민에 대한 해법, 해답 저희 방송 이 50분 시간을 통해서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 또 나눠봐야겠죠.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분은요, 매주 화요일 밤을 장식해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원조 홍당무 이무학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은요, 누구보다 발빠른 전략과 함께 흙 속의 진주와도 같은 종목들을 쏙쏙 선별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시장에서 소외를 받지 않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그 시점에서 바닥을 다지고 다져서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건강하고 예쁜 종목들을 공략을 해주십니다. 게다가 실적도 좋고요, 또 상승 모멘텀까지 보유한 그야말로 막강한 종목들을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까다롭고 흔들리고 어려운 지금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꼭 함께 해야만 하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또 함께 해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전문가님의 그동안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또 수익률표를 통해서 먼저 확인해보고 가시죠. 타이틀 그대로 우리 전문가님이 생방송 중에 소개해 주시는 종목들이죠. 이 금도끼 공략주들 중에서 수익률 탑 10을 자랑하는 종목 10개 뽑아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여러 달에 걸쳐서 소개를 해주셨고 또 공략도 도와주셨던 종목이죠. 스맥 같은 경우는 정말 10번 소개를 해드려도 모자라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의 정말 큰 자랑이죠. 수익률도 126%, 한 종목으로도 126%라는 큰 수익을 달성해 주셨고요. 이 수익률은 정말 상한가를 4번을 맛봤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퓨런티어 두산 같은 경우도요, 각각 37%, 또 36.7%라는 수익을 더해 주셨고요. 이 종목도 상한가 그 이상의 수익을 맛봤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신성 ENG 같은 경우도 한 종목으로 22%의 수익 실현 이끌어 주셨고요. 또 한미반도체, 기가비스 같은 경우 핑크색으로 표시해둔 이 두 종목은요, 11월 첫 거래일에 함께 진입을 해주셨고 현재까지 보유하면서 추가적인 전략 잡아주고 계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이미 21%, 17%도 각각 이러한 수익, 큰 수익 챙겨보실 수가 있었고요. 추가적인 전략 받아서 나도 함께 이 종목들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풀무원, 더 네이처홀딩스, 예스티, 그리고 한올바이오, 파마도 각각 10% 안팎의 수익을 또 자랑을 해주셨죠.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수익들 정말 시장이 냉탕이든 온탕이든 요란하든 잔잔하든 이렇게 시장의 온도와 무드는 결코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언제 진입했고 어떻게 매도하면서 수익을 만들었는지가 관건일 텐데,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신다면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수익률표에 있는 종목들, 정말 실질적으로 내 계좌에 돈을 안겨다주는 종목들 챙겨보실 수가 있고요. 매매 타점과 투자 전략까지도 상세하고 또 확실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당장 내일 이 시장부터는 저희와 함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요, 아래 자막을 통해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죠. 11시 50분 지나면 입장문 칼같이
굳게 닫혀버리니까 시간 안에 들어오셔야 한다는 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 오늘의 방송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을까요? 네, 한 주 만에 네. 스튜디오 분위기가 좀 바뀌었는데요. 정말 180도 바뀌었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우리 홍당무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분들 참 지난주 이 시간 굉장히 좀 우울한 네. 정말 정말 이 10월장이 끝나면 네. 좀 장이 괜찮아지려나? 괜찮아질 겁니다. 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떠난 게 벌써 한 주 전인데 괜찮으셨나요? 네, 고민이 하나 더 늘지 않으셨나요? 네, 아무튼 시장의 변동성이 참 크고요. 주식을 참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에 비유하죠. 와, 이거 뭐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 불허. 또 지난 주말에 기습 공매도 금지가 조치가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도 굉장히 커졌고요. 일련의 변동성 완화 조치죠. 종목의 이제 VI 발동처럼 증시의 이제 사이드카. 이게 어제는 폭등 상승 사이드카, 오늘은 하락 사이드카, 이틀 연속 상승과 하락 사이드카. 이런 경우는 보통 글로벌 매크로적인 빅 이벤트, 그러니까 뭐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 뭐 예전에 우리 코로나, 이 팬데믹 이러한 그 전 세계적인 특수 상황 때 발동을 하기 마련인데 국내 증시만 국내 증시 수급 이벤트로 발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가뜩이나 전쟁, 인플레, 환율, 또 미국 국채 금리 정말 많은 숙제들에 하나 더 숙제가 더 더해진 느낌이죠. 그래서 결코 좀 이 이벤트를 간과할 수 없는 공매도 이벤트입니다. 시간도 충분하잖아요. 내년 6월까지 그죠? 뭐 6월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그때 다시 고민해 보고요. 이번 또 공매도 금지 이벤트를 또 어떻게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요리에 들 레시피가 하나 또 들어와 요리 식감이 하나 식재료가 들어왔으니까 이걸 또 어떻게 요리를 해서 기존에 있던 요리를 더 맛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요리에 개인이 첨가해서 이걸 또 망쳐버릴 것인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방송은 좀 1시간 좀 진행을 해볼 거고요. 종목들도 거기에 맞춰서 가감 없이 버릴 거 버리고 또 얻을 거 얻어가면서 재료는 안 아낍니다. 종목은 안 아껴요. 대신에 버릴 것은 과감하게 저는 버립니다. 그죠? 거기서 여러분들 다소 조금 좀 단호박 같이 자를 건 자를 거니까 1시간 또 알차게 여러분들 포트에 녹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매도 금지 여파가 불러온 이 바람 때문에 또 하루 사이에 시장의 온도와 분위기는 또 180도 바뀌었습니다. 가을 단풍처럼 붉게 타오르는 장이 펼쳐지나 했었는데 단숨에 손발이 꽁꽁 어는 듯한 그러한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됐죠. 오락가락하는 이 시장에서 소외받지 마시고요. 저희 홍당무 그리고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추가적인 시황 브리핑, 장중 전략, 또 종목 선물까지도 함께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하신다면요. 종목과 수익도 기깔나게 챙겨주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 한 번 더 짚어보면요. 11월 첫 거래일에 짚어주셨던 핑크색, 분홍색으로 표시해둔 두 종목 확인이 가능하죠. 이 한미반도체, 기가비스 단 두 종목만으로도 각각 21%, 17%라는 수익 이미 또 챙겨주셨고요. 계속해서 보유하고 담고 계시면서 추가적인 전략 잡아주실 예정입니다. 한 주 동안 전문가님과 함께만 하셨더라도 이 두 종목으로 벌써 또 40%라는 수익 여러분의 포트 속으로 옮겨가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주특기이자 또 이 금도끼 공략 종목들의 특징이죠. 10번 찍으면 그 10번 다 상승하고 오르고 오른다라고 해서 금도끼 공략주다라는 이런 명칭도 붙었는데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도 함께 노려보면서 이 시장을 대응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단돈 1원도 들지 않는 무료 톡방이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이 어떻게 매매하시고 어떻게 장중 전략 세워주시는지 경험해 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또 시장 이야기를 또 바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는 급등, 폭등, 또 오늘은 또 줄줄 흘러내리는 장세, 하루 만에 시장의 온도, 뭐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급할수록 좀 돌아가 봅시다. 네. 일단 본질을 보고 나서 네. 뿌리를 보고 일단 나뭇잎을 봐야 되듯이 본질이 공매도 금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슈죠. 그래서 네. 큰 물줄기, 그러니까 뿌리, 미국 증시 금리부터 방향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참 손뼉이 아주 타이밍이 정말 적시타 말로 홈런을 때린 거예요. 어제는 나스닥 지수가 반등을 굉장히 좀 세게 해줬습니다. 화면 보시면 나스닥 지수 V자형 반등 최근에 7.7% 완전 날카롭게 돌아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7.7% 금리. 제가 뭐라 그랬죠? FOMC 회의를 분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돌아 나갈 수 있다. 아무리 파월이라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확인되고 배드니스 이즈 굿뉴스 고용지표 꼬꾸라지고 경기 침체가 완연해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굳이 또 2% 무슨 이게 바이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도 아닌데 2% 계속 외치면서 이거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러한 좀 부분들을 파월 연준 의장도 아마 이제 많이 의식을 하겠죠, 그죠? 고집을 좀 꺾었어요. 그래서 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보니까 이것만 그냥 보더라도 우리가 금리를 안 건드려도 되겠는데 하면서 쓱 발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와 시장은 또 환호했죠, 그죠? 드디어 금리 인상이 끝났구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한 번 남았거든요. 12월에 2023년 FOMC 그죠? 한 번 남았는데 그때도 동결 확률이 80% 이상 진짜 끝났구나. 이렇게 좀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 일단 V자형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상해 종합 지수도 따라오네요. 그죠? 중국 지수 4.4%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G2. 그죠? 이제 조만간 바이든하고 시진핑도 많은 이제 회담 조율을 하고 있죠. 왜요? 이제 와서 뭐 바이든 선거를 앞두고 물론 이 전략도 우리나라도 지금 총선 앞두고 막 하잖아요. 그죠? 바이든도 이제 급합니다. 지지율도 지금 많이 딸리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미국이 가장 팔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미국의 대표적인 수출품 달러. 미국은 빨리 달러를 팔고 싶어 합니다. 미국이 제일 최대 수출품은 달러죠. 그죠? 중국은 뭘 팔고 싶어 하죠? 중국은 공산품을 제일 잘 팔잖아요. 그죠? 중국은 자기네들 제품을 팔고 싶어 하고 미국은 달러를 팔고 싶어 하니 둘이 만나서 서로 얻고 받는 게 많겠죠. 그죠? 그래서 상해종합지수 저는 당분간 상해지수도 이제 많은 경기 침체 우려와 부동산 리스크에 벗어나서 글로벌 상승 대열의 좀 동료 말 그대로 가장 뒤늦게 쫓아왔지만 좀 묵직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점이 이제 저는 한중 정상회담이 있고 우리는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왜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미국 정책의 거의 뭐예요? 선봉장. 거의 뭐라 그러나요? 미국이 이쪽으로 방향 서면 제일 먼저 앞서서 미국이 이렇게 일본과 이렇게 하면 일본과 가장 먼저 미국이 이렇게 하면 또 여기 중국과 가장 먼저 싸우고 이렇게 약간 조금 이 선발대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조율이 되면 한중 간의 관계도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저는 아무튼 간에 중국 증시도 좋고요. 중국 증시가 좋아진다면 우리는 수출 비중이 뭐 중국도 높지만 관계 개선도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는 상해 지수 반등도 굉장히 좀 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두 가지만 뭐라 그러셨죠, 그죠? 북치고 박치고 비트 탈 때 두 가지 그리고 미국 증시를 볼 땐 두 가지 10년물 국채 금리와 국제 유가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5%만 안 넘으면 된다 트리거를 상한선 라인을 잡아드렸죠. 근데 뚝 떨어졌습니다, 그죠? 뚝 떨어지면서 FOMC 회의 기점으로 해서 뚝 부러져 버렸어요. 4.6% 패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가 확 올라갔죠. 앞으로도 이것만 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하나 더 유가입니다. 유가가 80달러대로 이제 주저앉았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슬슬 내려와죠. 차트로 보면 완전히 하방 추세죠, 그죠? 왜요? 끝났나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아니요. 계속 더 조금 과격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또 쉽게 개선될 조짐은 안 보이는데 누가 보더라도 일단은 지금은 확전될 조짐은 안 보이고 있죠, 그죠? 그리고 국제유가가 왜 못 오르냐면 자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모든 원자재는 움직입니다. 이런 전쟁은 이벤트고요, 그죠? 경기 침체 국면에서 또는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는 이러한 좀 상황에서 여기서 만약에 얘네는 오펙 산유 국가들이 이게 좀 계속 생산량을 감산하고 국제로 끌어올리면 전 세계는 어떻게 할까요? 쟤네가 계속 석유를 안 뽑아. 계속 감산해. 그럼 전 세계 다른 비산유 국가들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눈치 보면서 걔네 눈치 볼까요? 아니요. 그럼 더 빨리 속도를 냅니다.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원자력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높아지죠. 자 그러면 거의 배를 가른 격이 되는 거예요. 산유 국가들은 조금 지금 돈 벌자고 물 들어올 때 노졌자. 쟤네 지금 중동 불안할 때 우리가 감산해서 국제유가를 끌어올려. 그리고 국제유가가 빵 올려요. 그러면 여기가 나중 되면 이만큼 신재생 비중이 높아져 있어요. 그럼 얘네 나중에 석유가 팔 데가 없어요. 그죠? 거의 배를 가르는 격이죠. 얘네들도 이렇게까지 멍청한 애들은 아닙니다. 이게 수요와 공급의 논리예요. 그래서 국제유가는 저는 80%대도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제 80%대도 무너지고 하다 보면 미국 증시가 이제 빠질 일은 뭐 거의 크게 없지 않나 이렇게 여러분들 결론이 나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 주도 조금 한산합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조심하라고 하는 지표들이 이제는 우리가 좀 기다리는 지표가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 댈러스 연은 총재 발언들 이런 발언들은 이제 시장 친화적으로 해줄 거거든요. 자기 수장이 걔네가 계속 연준 의원들이 몇몇이 계속 멍석을 깔아놨고요, 그죠? 그리고 파월 의장이 계속 아니야 하다가 결국 파월 의장도 넌지시 에이 져주는 척하면서 시장 친화적으로 이제 돌아서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또 갑자기 연준 의원들이 파월이 돌아섰다, 우린 청개구리 하면서 다시 매파적인 발언을 할 리는 만무하지요, 그죠? 그래서 아주 짜여진 각본대로 연출대로 일단 분위기를 무드를 연준 의원들이 잡아주고 파월이 마치 주인공처럼 등장해서 금리 인상 시그널을 주는 아주 증시에서 보면 아주 해피엔딩 드라마틱한 연출 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기획력이 좋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이제 여는 총재들의 발언들은 우리가 기다리는 발언 특히나 이제 10월 10일 파월 연준 의장 댈러스 연은 애틀랜타 연은 여기 슈퍼 콘서트죠. FOMC 연준 의원들 슈퍼 콘서트 이번 주 금요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BTS 뭐 다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다 나오는 거니까 이 발언 행사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일정을 좀 체크를 해드리면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만 저는 이제 여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CJ ENM, SM, 스튜디오, 카카오 이게 뭘까요? 비반도체, 비이차 전지, 즉 시장에 소외되어 있었던 컨텐츠, 미디어, 게임 이런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이어지고 있답니다. 이게 왜 갑자기 중요할까요? 이게 왜? 얘네들도 공매도 비중이 많거든요. 2차 전지만 많지 않아. 2차 전지가 제일 많을 뿐 전체적으로 공매도 비중이 시장에 연초 대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에 공매도 잔고가요.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잔고 자체가 한 3조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3조 정도 좀 늘어난 것 같아서 이런 좀 부분들이 들어온다면 어제 2차 전지가 폭등했던 것만큼 얘네가 막 또 상한가를 가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이번 달 트렌드는 분명히 이 대차 잔고 높은 공매도 비중 높은 종목들이 계속 테마성으로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좀 건덕지만 모멘텀만 하나 훅 붙여주면 부싯돌만 확 쳐도 불이 확 나는 이런 좀 이벤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이렇게 또 여기 보시면 네이버, 카카오, NC, NH, 뭐 펄어비스 이런 것들이 스파크가 한번 튀지 않을까. 저는 여기서 이번 주 종목 전략은 세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글로벌 시장을 필두로 거시적인 시장의 흐름을 또 둘러봤고요. 시장의 숲까지도 지켜봤습니다. 인플레도 유가도 금리도 점차 이 불안감을 해소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잔잔해 보이는 숲의 외면에서 그 외면과는 달리 또 숲의 나무 하나가 굉장히 요란합니다. 전문가님, 네. 또 오늘 시장은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어제 같은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주식을 1년밖에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네, 무슨 종목도 아니고 주가가 이 지수가 5%, 7% 하루 만에도 급등하는 그런 적이 있었을까요? 그래요. 이게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라는 생각을 좀 저는 했어요. 네. 이거 너무 설레발 쳐도 안 되고 또 너무 또 안 좋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현상,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네. 우리가 이것을 뭔가가 뭐 크게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네. 이게 뭐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는 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지만 14% 갭이 떠서 상한가를 갔어요. 네.
15%에 잡을 사람이 있었을까요? 어, 아니면 LMF 같은 경우는 어제 뭐 한 20% 올라가다가 오늘 15%가 빠졌어요. 네. 그 중간에 어떻게 기가 막히게 단타를 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2차 전지주들 어제 급등을 했을 때 노란톡방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따라가지 마세요. 이거 물론 에코프로 상한가를 갔지만 그건 제가 못 맞췄습니다. 네. 진짜 상한가를 가대요. 그니까요. 참 이게 무슨 우리가 이머징 마켓이 맞나요? 이머징이라는 단어는 지금은 경제 성장 지금은 약간 GDP가 딸리지만 네. 앞으로 고도 성장이 기대되는 나라들을 이머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고도 성장이 기대되는 나라인가요? 이렇게 요란법석한데. OECD 가입 국가 중에 네. 최저의 출산율을 갖고 있고 네. 경제 성장률이 이제는 일본, 유럽보다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왜 이머징이죠? 아무튼 분류는 돼 있으니까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돼 있으니까 이머징이라고 치지만 이머징 마켓에도 어느 나라가 시가총액 1, 2위가 다 상한가를 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코스닥 어제 에코프로 BM이 두 개 다 1, 2위가 상한가를 가고 코스피 시가총액 1, 2, 3위를 했던 SK 그죠? 네. LG 엔솔이 시가총액 2위로 20몇 프로 급등. 이런 나라가 이런 마켓이 정말 이게 참 정말 후진국스럽다. 저는 이머징가 참 어렵다. 이게 무슨 베트남 증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정말 우리나라 증시의 히스토리에는 참 저는 오히려 좀 자존심 상하는 히스토리가 아닌가. 오늘 그대로 폭락해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궁금하신 거는 2차 전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 거예요, 아마. 네. 저는 2차 전지주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네. 어느 유명한 가게가 하나 있어요. 어느 유명한 가게가 있으면 그 주위로 상권이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비슷한 거 하나. 예를 들어서 아는 찐빵 본점이 있으면 찐빵집들이 막 이렇게 쫙쫙쫙쫙쫙 세우잖아요. 근데 아는 찐빵 사람들이 아는 찐빵 본점이 문을 닫았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들지 않을까요? 그 분위기가? 본점이 완전 문 닫은 게 아니고 네. 이 내부 리모델링 그럼 나머지가 또 막 한 치고 1개월 정도 올라가려고 리모델링 그러겠죠? 내부 공사 중이라고 네. 써서 가게를 안 합니다. 그러면 모르고 갔던 사람들은 에이 간 김에 그래도 옆집 가게 가서 먹잖아요. 네. 아쉬우니까. 네. 그러면 자 옆집 가게가 이런 거예요. 그럼 옆집 가게는 단기적으로 며칠은 매출이 늘어날 수 있어요. 네. 자 근데 거기서 뭐예요? 서비스 개선이나 맛 개선이나 아니면 뭐 가격을 더 다운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네. 기업 이 가게에 뭔가 스스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일시적인 매출 증가는 결국 제자리로 결국 돌아올까요? 제자리로 갈 거예요. 네. 아니면 오히려 그 가게를 갔다가 들렸던 손님까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가게에 줄 서 있으면 에이 난 줄 서는 거 싫어해서 그냥 옆가게 거 먹고 가자 이 손님까지 없어져 버릴 수가 그쵸. 있어요. 극단적인 예로 들면 네네. 이게 뭐냐면 2차 전지 업종이 정말 이 퍼스트 무버인 테슬라의 혁신적인 이 앞으로의 플랜에 대한 계획의 철회, 변화 이러한 그 포지티브적인 어느 이 센티멘탈 변화가 있던지 아니면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던지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힘든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 처음에 썼을 때 생각해 봅시다. 네. 갤럭시 S가 나오고 애플 아이폰이 등장했을 때 스마트폰의 부품사들 주가가 다 급등했어요. 스마트폰 케이스 만드는 업체, 부품 만드는 업체, 뭐 폴더 만드는 업체, 안테나 만드는 업체, 뭐 카메라 만드는 업체, 모듈 업체, 뭐 스마트폰을 샅샅이 뜯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만드는 회사면 다 급등을 했습니다. 정말 르네상스였죠, 그죠? 근데 네. 그 스마트폰의 지금 스마트폰이 사양 산업이 됐나요? 스마트폰은 지금 다 쓰고 있죠. 네. 근데 살아남은 기업 몇 개 안 돼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는 성장 사업이 맞고 앞으로 성장을 할 거지만 성장 속도는 분명히 스마트폰 같이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차는 생명과 연계돼 있고 단위가 가격이 세잖아요. 그죠? 시장 침투율이 그렇게 속도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정점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m인 아이가 2m까지 클 때 매년 10cm씩 크는 게 아닌 것처럼 성장을 하다가 또 이렇게 멈췄다가 성장하다 이런 게 이렇게 성장을 하죠. 그죠? 이 전기차도 마찬가지 지금은 좀 정책이에요. 자, 우리가 현대차와 자, 일본의 도요타 차를 보면
어떻게 돼요? 매출은 거의 많이 따라잡았지만 지금 올해 불어온 거 도요타가 한 30-40% 주가가 올라 있고 현대차는 얼마 못 올랐어요. 왜일까요? 왜? 도요타는 전기차 매출 비중이 5%가 안 돼요. 도요타는 35% 정도 하이브리드입니다. 현대차는 전기차로 굉장히 많이 라인을 바꿨죠. 네. 미국도 전기차 진출하고. 근데 전기차가 생각보다 잘 안 나가네. 그죠?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네. 이게 이제 골 때려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기차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 섹터라고 해서 매년 똑같이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섹터가 아니라 막 이렇게 올라갔으면 또 쉬는 구간이 있고요. 그죠? 이렇게 성장이 정체되는 구간이 있고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체 구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차 한 번 더 이렇게 좀 이벤트가 있었을 때 또는 이렇게 이 공매도 인해서 수급 이벤트가 있었을 때 본질적으로 전기차 업종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공매도 이벤트는 그냥 이벤트다. 옆집이 그냥 잘 나가는 집이 수급이 이렇게 잠깐 쏠리는 거지 머무는 수급은 아니다. 스테이하는 수급은 아니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시장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일 새롭게 나오는 이슈들 그리고 그 이슈들의 본질성부터 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연속성의 여부까지 그 흐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라면요 충분히 체크해 가실 수가 있겠죠. 더 자세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코멘트 장중에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서둘러서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꼼꼼하게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시고요. 이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하나 뜹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 링크 꾹 누르면 노란 톡방 손쉽게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혹 검색하게 되신다면 매일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 활용하셔서 홍당무, 이무학 6글자 검색 후 직접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1시 50분 안에만 입장하시면 된다는 점 강조해 드리면서 그럼 본격적으로 또 종목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우리 또 지난주에 전문가님이 또 HBM을 필두로 이 반도체 섹터가 다시금 또 부흥을 할 거다, 또 강세가 나올 거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네, 반을 맞고 반은 틀렸어요. 네. 반을 맞은 건 뭐냐면 네. 제가 잠깐 화면 보시면 자 제가 3개 종목 갖고 왔는데 3개 다 20% 이상 급등했거든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이 제가 화요일 날 우리가 방송하는 날이 요 날이었어요. 주가 그냥 박살 날 때 제가 해야 됩니다. 반도체. 맞아요. 말씀 좀 드렸잖아요. 이제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장이 트리거 반등의 모멘텀이 생기면서 반등이 나올 때 주도주는 반도체가 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2차 전지였어요. 네, 그거는 이제 저는 주말에 공매도 제한 조치를 기습적으로 네.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죠? 그거는 감히 제가 관계자가 아닌 이상 청기 누설을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반도체 반은 맞았는데 반등의 주역은 2차 전지였다. 그 이유는 공매도를 제가 몰랐다. 네. 그렇게 빨리 할 줄 몰랐다. 요 정도. 어쨌든 간에 반을 맞췄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 제가 또 맞춰드릴게요. 자, 2차 전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레이딩용으로 예전처럼 이제 공매도를 못하니까 확 막 내리진 않을 거예요. 막 이제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10%씩 20%씩 꺾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게 센 반등은 어제 하루 그냥 이벤트지. 이제는 하방 천천히 내려가고 이제 횡보할 뿐 주가가 다이나믹한 드라마틱한 반등 상반기 2차 전지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그럴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반도체주들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공매도 수급에서 주도주가 아닌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반등을 주는 종목이 있고요. 이거는 뭐예요? 낙폭과대 반등이라고 하죠. 그죠? 주도주는 왜 주도주라고 할까요? 주도주는 신고가를 갑니다. 반등 주는 종목은 떨어졌다가 반등을 주고 주도주는 신고가 간다. 간단하잖아요. 예? 자 이렇게 2차 전지주가 어제 폭등을 했다가 오늘 폭락을 했다가 이렇게 난리 브루스를 칠 때 조용히 신고가를 종목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하이닉스. 하이닉스였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주도주입니다. 그게 시장에 이끌어가는 주도 업종이죠. 그죠? 그게 바로 HBM이죠. 그죠? HBM이 아니라면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갔어야죠. 그죠? 그래서 HBM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보시면 여기서 말씀 그냥 가감하게 드렸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화요일 방송이니까 수요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주가가 수, 목,
끔, 뿅, 23% 올랐어요. 그리고 이때 수익 못 내셨나요? 이번 노란톡방 다시 들어오세요. 내일 다시 사세요. 지난주 수익 못 낸 거 뭐 시간을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똑같이 또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내일 또 이렇게 뿅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탄력은 뭐만 가능할까요? 무거운 종목은 안 돼요. 일단 얘는 신규주죠. 신규주는 차트가 없어요. 차트가 없어. 신규주는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트 분석이 그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차트 분석을 왜 합니까? 차트 분석하는 이유가 지난 차트를 쫙 보면서 1년치, 2년치, 주봉, 월봉 꽉 보면서 그때 실적이 어땠고 과거 실적과 과거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서 앞으로 실적을 예측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신규주는 없어. 데이터가. 얼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무슨 차트 분석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데이터가 없는데. 그죠? 그래서 신규주는 차트가 없어요.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시장 업황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지만 지난주에 혹시 재미 못 보셨다면 이번 주 다시 한번 똑같이 한번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 과감하게 제가 또 떨어질 때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블랭크를 쳐놨죠. 지난주는 23%인데 이번 주 얼마게요? 모르죠. 저도 다음 주에 또 결과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들어서 종목 받아보시고 일단 뭐 지난주 방송 못 보신 분들은 뭐 어떤 사람인지 잠깐만 말씀 좀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레이저 그리고 EV 이렇게 국내 유일하게 HBM용 반도체용 건식 장비 삼성전자랑 같이 개발했습니다. 삼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EUV 공정 아시잖아요. ASML 슈퍼을 뭐예요? EUV 레이저 장비잖아요. 그죠? EUV 공정 미세공정단에서 국내 유일하게 베이킹 장비를 공정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주식은 그러면 뭐예요? PER이요? PDR이요? 그런 거 지금 안 통해요. 하이닉스가 지금 뭐 사상 최대 영업이라 신고가 갔어요? 아니요. 하이닉스 상분기에도 한 2조 적자 냈어요. 그런데도 신고가 갔습니다. 지금 얘네들은 무슨 주예요? 무슨 주? PER, PBR 안 통한다니까요. 얘네는 PDR. 무슨 기판 같죠? 아니요. 프라이스 드림 레이티오. 숫자로 가는 기업이 아닙니다. 무슨 제품 갖고 있고 차후 HBM에 어떤 기술력을 보여줄 것인지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마치 바이오 신약처럼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이번 주도 같이 공략해 보시면 2차 전지의 빈자리 반도체밖에 못 채워요. 사이즈가 다른 건 안 맞아요. 2차 전지가 워낙 사이즈가 이만해 갖고 반도체가 쪽수로 채워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지난주에 얘도 주가 깨질 때 제가 화요일 날 과감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차트적으로 어디가 바닥입니까? 저점 다 깨져버렸는데 근데도 말씀드리고 다음날 신기하게 수요일부터 수요일이거든요. 쫑쫑쫑 아직도 계속 가고 있어요. 너무 잘 가고 있죠. 여기도 17.8% 독보적인 영업이익 반도체 후공정 기업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앞으로 고점에서 워낙 8만 원, 9만 원대부터 지금 주가가 밀려서 이제 6만 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8만 원까지는 계속 좀 다이렉트로 그냥 쭉 치고 뭐 맨날 에코프로만 이렇게 가요. 그죠? 옛날 2, 3월 달에 반도체도 2차 전지 좀 공백 메꾸면서 똘똘한 애들이 시장에 수급을 빨아당기는 모습들.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을 주면 100개 종목이 떨어질 때는 100종목 중에 90개가 떨어집니다. 근데 올라갈 때는 100종목 중에 90개가 올라갈까요? 그러면서 지수가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장은 없어요. 100개 중에 한 30개가 올라갑니다. 나머지 60개는요. 나머지 70개는요. 기거나 떨어져요. 나머지 기거나 떨어지는 시세를 뭉뚱그려서 30개가 독식하면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얼마 갈 것 같습니까? 연말에 지수가 얼마 갈 것 같아요? 그거 물어보지 마시라고요. 알아서 뭐 하시게요? 알 수도 없겠지만 그죠? 대신에 그걸 물어봐야죠. 어떤 업종이 주도로 갈 것 같습니까? 지수는 저를 오르는 거 필요 없어요. 지수는 얼마 갈지 나는 필요 없어요. 지수 안 올라도 돼요. 어떤 업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계좌가 불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2차 전지 쪽 외 이제는 반도체 쪽 똘똘한 종목들 계속 좀 보시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도 아직 17%밖에 안 올랐어요. 저점을 기가 막히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용자의 영역이죠. 그죠?
꼭 신고가를 따라잡고 상한가에 따라잡는 게 용의 심장이 아니라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심장도 있죠, 그죠? 그러나 바닥을 잡지 못했다면 무릎이라도 잡아야죠, 그죠? 지금 뭐 무릎 자리인 것 같아요. 다음 주 한번 이번 주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업은 간단하게 볼게요. 지난주에 했었던 종목이니까 종목명은 내일 알려드릴 거니까 QR 찍고 들어오시고 후공정 반도체 기판입니다. 전공정 기술 한계 후공정 반도체로 기판으로 고도화로 극복한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보통 반도체 이 검사 장비 업체들은 이 말 그대로 OX 유무 통과 노통과 불량 이것만 결정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 AOR 기판이라고 기판 불량을 수리까지 하니까 어떻게 돼요? 로스 나는 것을 잡아주니까 영업이익률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23%대 영업이익률을 내는 정말 독보적인 영업이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기업이 23%대 영업이익 굉장히 좀 뛰어난 겁니다, 그죠? 자동차 부품주들 업황은 틀리지만 보통 영업이익률 몇 프로예요? 5%, 5%, 그죠? 반도체 기업들도 영업이익률 보통 10%대를 넘기가 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23%대면 굉장히 하이 클래스 영업이익률을 속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러한 낙폭 과대 국면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 반도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삼총사 반도체 왜냐하면 얘네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다시 사도 되는 게 뭐냐면 하반기 주도주는 하반기 장 갈 거라니까요. 미국 장 간다니까요. 근데 2차 전지는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가 될까요? 갑자기 화학주가? 갑자기 건설주가? 뭐 갑자기 초전도체가? 아니라니까요. 얘네는 이 2차 전지 사이즈를 막을 수 사이즈 대 사이즈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사이즈가 맞아야 되는 업종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또 하이닉스의 신고가가 말을 해주잖아. 나라니까 하이닉스가 말을 해주잖아요. 그걸 알아차려야지. 에코프로가 상반기에 말해줬잖아요. 에코프로라니까 나 2차 전지라니까 2차 전지 신고가를 에코프로가 말해줬잖아요. 상반기 주도주는 2차 전지야. 하이닉스가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안 들리시나요? 이 얘기가? 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HBM 대장 신고가 지금 이 종목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 좀 드렸죠. 이 종목도 신고가 갔어요. 하이닉스가 어제 신고가, 얘는 오늘 신고가. 얘가 하이닉스의 납품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HBM의 완전 오른팔, 하이닉스의 오른팔 같은 종목입니다. 오늘 바로 신고가. 어제는 2차 전지주들 가니까 잠깐 그냥 니네 한번 숨 팔짱 끼고 있다가 2차 전지주 무너지는 거 보니까 바로 치고 올라가. 요새 좀 느끼셨나요? 2차 전지주와 반도체가 시속 게임 하는 거. 얘가 올라가면 얘가 떨어지고, 얘가 올라가면 얘가 떨어지고, 그죠? 시속 게임 바로 신고가를 치는 모습 아주 인상적이네요. 그래서 이 종목도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이제 듀얼 티스 본더라 그랬죠.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이거 쌓는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8층도 쌓는데 공정을 뚫어서 나타나는 이제 장비 듀얼 본더, 티스 본더. 그래서 최대 주주가 곽동신 부회장이 한 80억을 샀다. 에이 저가에 매수를 먼저 해서 고가에 팔아먹은 전략? 최대 주주가 그런 주주는 정말 작전주 정말 이 양아치 같은 회사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최대 주주가 주가를 한 5만 원대 주가를 많이 매수를 했어요. 지금 주가 그래봐야 6만 원입니다. 그죠? 80억을 최대 주주가 저거 주가 3만 원대 안 사고 5만 원대 샀어요. 그죠? 그 회사에 제일 잘 알고 있는 주식은 누구다? 최대 주주다. 그죠? 그래서 이 최대 주주의 지분 확대는 회사 경영의 자신감.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은 뭐예요? 나 안 되는 회사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올랐지? 나 이 사업과 상관이 없는데 내가 초전도체래. 얼른 팔아버려야지. 테마의 끝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3인방은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방송에서 반도체 섹터를 주목해보자라고 짚어주셨는데 이 신고가를 터치한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한 탄력을 또 보여줬습니다. 일단 수익률표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요. 한미반도체 나 반도체주예요 라고 외치는 이 한미반도체 21%의 수익 이미 보여주셨고요. 또 반도체 기판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 기가비스 같은 경우도 17%의 수익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들의 상승 랠리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라고 해주시면서 전략 또 잡아주실 거니까요. 이 종목 지금이라도 담아보고 싶다, 함께 매도 전략 챙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자막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참고하시고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러한 종목들 함께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시간 관계상 다음 순서 또 금도끼 종목, 오늘의 금도끼 종목도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 앞서 또 그 시황 점검해 주실 때 그 실적 발표가 예정된 이 기업들 중에서 공매도 비중이 큰 섹터가 좀 테마성을 가지고 강하게 움직일 거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또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사상 최고가에서는 실적이 사상 최고가 나와도 조심해야 돼요. 제로 네.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믿을 거 없는 주가에서는 적자 전환 나와봐야 그게 그겁니다. 어차피 네. 뭐 이미 작살난 거 뭐 그런 거잖아요. 빚이 20억 있나, 빚이 22억 있나. 독인 그냥 일단 백인. 쓰자 그냥 뭐 이런 네.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마틱한 거는 아무도 기대 안 할 때 정말 빡 터지는 거거든요. 그럼 주가가 더 멋지게 반등을 해주죠, 그죠? 주가가 모든 게 실적도 주가에 따라서 포지션이 틀려지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뭐죠? 자, 공매도 제한 이벤트가 꼭 2차 전지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가장 임팩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을 뿐이지 다른 업종은 공매도가 없나요? 많아요. 아직도 많습니다. 다른 종목 아직 마사지가 아직 순환매가 안 돌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게 부싯돌만 한번 탁 튀어주면 지금 불이 탄 잔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디서 스파크가 탁 튀면 불이 잔해가 남아있다니까요. 불씨가 확 옮겨 붙을 수 있겠죠. 그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게 하나의 뭐 테마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테마 순환매가 돌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있는 종목군으로 많은 종목군으로 이제 순환매가 쇼커버가 확 또 쳤다가 또 사라지는, 다른 쪽에서 확 쳤다가 사라지는, 마치 초전조치에 사라졌다가 또 맥신 사라졌다가 양자모 사라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업종에 아마 스파크가 한번 틀 것 같아서 한번 돌아다녀 봅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좀 오늘 포커스는 지난주에 반도체를 제가 이제 묶어서 세 개를 갖고 왔다면 이번에는 미디어 컨텐츠 쪽, 이쪽도 OTT나 게임주나 이쪽도 공매도 굉장히 많거든요. 주가가 얘네들 한 2년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종목은 자 보신 거 있나요, 우리 앵커님 혹시 여기서 무인도의 디바? 네, 저 이두나 보고 있고 그래요? 디바 지금 한 1화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재밌나요? 재밌어요. 저는 이두나는 그냥 그렇습니다. 딱 봐도 액션이 없는 거 같아서 저는 일단 뭐 별론데 네, 잠 안 올 때 저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자, 뭐 시청자분들 혹시 보셨으면 내가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재밌으면 한번 투자해 보는 거, 내가 먹었는데 맛있으면 한번, 내가 본 영화가 한번 재밌으면 이렇게 한번, 우리가 현대차에 투자하려고 제네시스를 한번 사볼 수는 없잖아요. 돈 안 들고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투자에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드라마도 한번 보시고 투자도 한번 해보시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니까 가볍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뭐 대한민국이 본사입니다. 글로벌 스튜디오 인 회사고 이 제품들을 지금 온에어하고 있고, 그리고 연말에 이제 광고 시장이 회복이 되면서 글로벌 스튜디오 이제 모델이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이 부분들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차트를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OTT 쪽 쇼커버를 좀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OTT 쪽 종목들이 주가가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죠? 드라마 제작 환경 우리가 뭐 예전처럼만 못해서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제작하면 이제 뭐 넷플릭스의 순위에 못 올라가고 아니면 플렉스 페트롤 여기에 순위 진입을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전히 잘해요. 네. 여전히 잘하니까 어때요? 넷플릭스도 올해 넷플릭스 주가도 많이 올랐죠. 예전에 넷플릭스 주가가 막 오르면 테슬라 주가 오르면 2차 전지 올라가듯이 넷플릭스 오르면 웬만큼 따라갔거든요. 넷플릭스 올라가든지 꿈쩍도 안 해요. 아무런 기대를 안 합니다. 이제 완전 버린 자식 됐어요. 주가는 이렇게 다 버릴 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넷플릭스가 이제 계정이 많이 잡히고 있어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승자 독식의 원리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정말 많은 우리나라도 뭐 왓챠, 웨이브 정말 많이 붙었잖아요. 근데 다 이제 안 되겠다. 넷플릭스 윈 되잖아요. 넷플릭스 주가가 가고 계정 맞고 수익 향상 전략들, 테슬라가 지금 그런 전략이 일단 따라 붙으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가격으로. 못 따라오고 현대차 죽이고 기아 죽이고 뭐 다 뭐 폭스바겐 죽여서 이제 얘네가 떨어져 나가면 그때 다시 가격을 올리겠죠.
이런 전략이거든요. 넷플릭스가 이제 그렇게 통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작사들 환경한테는 넷플릭스가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수익성이 좋아졌으니까 제작 리쿰률을 올려줘야겠죠. 수고했네 그동안. 우리가 예년에 한 300억짜리 오리지널 했지. 350억 줄게 이제. 더 잘 만들어봐. 한국 원래 잘했잖아. 우리는 원래 싸요. 우리나라 가성비가 짱입니다. 미국 보통 드라마 제작하는데 한 3천억 정도 들어요. 우리 한 300억, 500억이면 뚝딱 한 6개월 만들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에 리쿠 비율도 아마 상향해 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제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뭔가 계속 연관이 되죠. 미중 이 정상회담 이후 우리 한중 이렇게 좀 다시 정상회담 물꼬가 트이면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서 좀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임팩트 있는 게 뭘까요? 한한령 해제. 지난번에도 우리 이 단체 관광 허용해 주니까 막 파라다이스 호텔 신라 막 20-30%씩 막 급등했잖아요. OTT 쪽도 이런 게 분명히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부분들 정치적인 또는 외교적인 이런 이벤트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만큼 주가가 싸요. 바닥에 있으니까 뭐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보는 거죠. 뭐 그죠? 실적 이렇다고 뭐 난리 부르스 적자인가요? 아니요. 실적 좋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내일 실적 발표입니다. 저는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박스권 상단 돌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내일 꼭 이 종목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오셔서 아침 일찍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내일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종목입니다. 아티스트와 메시지와 소통하는 기업입니다. 자, 처음에는 시장에서 많은 의심을 들었어요. 이게 될까?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가 K-팝 이런 콘텐츠, 미디어, 웹툰 이런 것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성장을 많이 했고 뭐가 안 되고 뭐가 되는지를 우리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아냈는데 자, 이런 버블 같은 이러한 소통, 대화, 이 1대1 대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시장에서 먹힐까? 이거를 검증하는 과정이 2-3년 걸렸어요. 뭐가 검증을 했을까요? 주가가 검증을 한 거예요. 주가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면서 한 2-3년은 이랬어요. 이랬는데 이제 비즈니스가 방향이 섰어요. 비즈니스 방향이 섰다는 건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실적이. 이제 안정을 찾는 거예요. 적자에서 흑자가, 적자에서 흑자가 했다가 매출이 뚝뚝 하니까 실적이 됐다. 이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영업이익률 놀라지 마십시오. 42%. 영업이익률 42%. 말이 됩니까 이거? 이건 백종원 씨 식당도 이건 못해요. 그죠? 정말 오마카세 한우집이나 가능한 영업이익률 42%는 그죠? 정말 저는 3분기 실적을 보면서 됐다. 매출이 늘어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매출도 물론 늘어났지만 영업이익률 보면 됐다. 이거 되는 사업이다. 왜냐하면 안 되는 사업이면 막 갖다 붙입니다. 매출 캐파를 증가시켜서라도 왜냐하면 매출이 주는 순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 오픈집 보면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막 처음에 이벤트도 하고 서비스도 주고 맥주 한 병 서비스 그래도 안 돼? 메뉴를 바꿔보고 메뉴를 추가해보고 막 풍선 불어보고 막 다 하잖아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순간 나는 10시에 문 닫아도 돼요. 이제 나는 메뉴 더 이상 늘리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분점이 생기고 마진율이 커지죠. 자, 이 기업은 저는 그래서 이 아티스트와 매칭 이 사업이 된다. 버블 IP들을 보시면 얘네는 특이한 게 전 아티스트를 다 합니다. 배우, 운동선수, 아티스트는 물론 SM 애들 다 들어가 있고요. NCT부터 해서 엑소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불문 여러 가지 회사들 IT 회사, 엔터 회사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와라 그죠? 다 품어줄게. 아티스트라면 다 와라. 개그맨도 가도 돼요. 우리도 갈까요? 안 받아줄 거지만 네. 아무튼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강하게 섰어요. 저도 감명을 받았지만 시장도 감명을 받았죠. 실적 서프라이즈네. 되네 이거. 주가가 막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인데 되네. 여러분들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도끼 공략 종목 5종목의 전략까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들어오셔서 내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하단에 아래 자막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